복합 탄수화물인 현미 잡곡밥에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 무침, 그리고 뭐 두부 부침, 식초 드레싱을 쓴 샐러드라든지 양파 피클 이런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다른 단백질 식품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셔주시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천천히 꼭꼭 씹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의외의 음식은 의외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드시는 음식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말린 과일, 현미떡, 생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뭔가 한번 가공을 거치면서 아니면 한번 말리고 짜고 이러면서 이게 당 자체가 빠르게 흡수되는 그런 성질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공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그리고 먹기가 너무 편하다면 한 번 정도 이제 되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통곡물 빵이라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 과일을 먹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국물 많은 찌개에 밥 말아서 막 빨리 드시는 거 이런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습관이지만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혈당을 나도 모르게 올리는 그런 음식이나 습관을 하고 있진 않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관리에 좋은 반찬이나 식단은 일단 당 흡수를 천천히 해주는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녹색잎 채소나 아니면 뭐 애호박, 당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 요거는 이제 현미, 귀리, 보리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콩곡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식초나 레몬즙, 생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같은 지방질 이런 것을 좀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혈당을 좀 더 천천히 흡수할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이제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 잡곡밥에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 무침, 그리고 뭐 두부 부침, 그리고 식초로 식초 드레싱을 쓴 샐러드라든지 뭐 양파 피클 이런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먼저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부나 아니면 다른 단백질 식품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밥을 드셔주시면은 좀 포만감도 높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막 뭐 샐러드 다 먹고 뭐 밥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밥 먹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샐러드 몇 입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가면서 이제 나물 반찬이랑 밥이랑 이런 거를 같이 드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은 렌틸콩 채소 스튜예요. 그래서 렌틸콩은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거기에 브로콜리나 당근, 양파 이런 단맛 나는 재료들을 넣고 이제 푹 끓여주면은 되게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빵을 곁들여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통곡물빵 뭐 한두 조각 정도 해가지고 드시면은 굉장히 약간 서양식 스튜 느낌으로 되게 맛있어요. 뭐 허브 파우더 넣고 만약에 토마토가 좀 몸에 잘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껍질 제거해가지고 넣고 같이 끓여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레시피는 아보카도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를 큐브 모양으로 네모나게 썰고 아보카도랑 같이 발사믹, 올리브유, 허브솔트 이런 걸로 간단하게 버무리면 포만감도 좋고 혈당도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아보카도의 지방은 되게 좋은 양질의 지방이라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또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좀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녹색 잎채소를 좀 더 추가하시거나 구운 버섯을 추가해도 맛있고요. 아보카도가 없다 하시면 올리브유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올리브 절임이 있어요. 병에 초록 올리브, 그린 올리브, 뭐 검정 올리브 이렇게 다 병조림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넣으셔도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아무래도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액상과당, 정제된 설탕, 그리고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단맛 강한 커피, 시리얼, 밀가루 가공 제품, 예를 들면 과자, 빵, 그리고 라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튀김옷이 많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술도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서 술도 사실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과일 중에서도 말린 과일, 과일 주스는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과일은 원물로 드시되 적당한 양으로 식사 전에 공복일 때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혈당 스파이크 피하는 식사의 원칙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당 흡수를 조금 천천히 해줘서 혈당을 안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잘 튀지 않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드실 땐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하게 곁들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른 혈당 흡수를 좀 완만하게 해줘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할 땐 천천히 꼭꼭 씹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레몬즙이나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거를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끼에 샐러드 꼭 하나씩은 꼭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 아니면 에사비를 샐러드에 뿌려가지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먼저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반찬 먹으면서 밥 먹는데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려고 하고 또 식사에 지방질이나 단백질을 꼭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버섯, 두부, 올리브, 들기름, 들깨가루 이런 거를 다 조금씩 추가를 해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최대한 잘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당뇨 외에도 정말 많은 이점이 있는데 일단 저도 되게 많이 그런 좋은 점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단순히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췌장의 부담이 줄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체지방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심장 건강,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좀 피부 트러블도 줄면서 이제 피부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도 이게 막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은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엄청 치솟았다가 다시 훅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배고파가지고 막 먹으면 다시 확 치솟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분이 막 요동치고 그러거든요.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너무 막 졸리고 이런데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좀 집중력도 향상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면서 감정 기복이나 에너지의 변화의 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사람이 좀 안정적으로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혈당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관리하기 전에는 건강검진 가가지고 공복 혈당을 쟀을 때 99까지 나왔었어요. 100 이상부터가 주의인데 다행히 넘진 않았지만 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자연 원물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제 70대, 80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도 되게 잘 먹는데도 살도 되게 잘 빠지고 또 피부염도 좋아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기분, 감정 기복, 에너지 기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컨디션 좋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만성 피로가 많이 줄어들고 또 머리도 엄청 잘 돌아가고 예전보다 그런 점이 굉장히 혈당 관리의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당은 그래서 전체 건강의 어떤 신호등 같은 거라서 혈당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피부는 저희가 겉으로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건선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을 했어가지고 되게 고쳐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스테로이드, 한약, 약침, 두피 클리닉, 샴푸, 항생제, 영양제, 바르는 그런 로션 같은 것도 엄청 비싼 거 많이 쓰고 정말 진짜 수백, 수천을 썼는데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밖에서 막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을 만드는 건 굉장히 먹는 것이 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해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도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했음에도 낫지 않았고 결국 저를 고쳐준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랑 생활 습관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뭔가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굴러가지고 막 돈은 돈대로 쓰고 감정은 감정대로 쓰고 막 시간대로 쓰고 하지 마시고 이런 지름길? 근데 가장 힘들어 보이는 길? 그게 사실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원물 중심으로 자연식 식사를 하면서 제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피부도 나으면서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전에 막 우울증 있고 대인기피증 있고 항상 이제 세상에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지 말고 그냥 죽을까? 이 생각도 하고. 근데 정말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정말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쾌적한 기분을 다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편안해졌던 경험을 꼭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셔서 그런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한 끼 바꿔보는 거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라는 게 막연하게만 느껴지지만 이제 뭔가 내가 맨날 막 시판 기름 이제 막 마트에서 파는 기름들 있잖아요. 막 포도씨유라든지 막 해바라기유라든지 그런 거를 쓰고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이제 뭐 올리브유나 뭐 아보카도유처럼 더 좋은 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내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끼고 더 많이 좋은 변화를 느끼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식단들, 어떤 팁들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좋은 변화를 느끼고 더 개선이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 눈을 감고 딱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다 알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계기로 변화의 씨앗, 변화의 출발점 요거를 꼭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책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건선을 치유하면서 몇 년 동안 먹었던 맛있게 먹은 자연식물식 레시피들을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쉽고 간편한 그치만 맛있는 자연식물식 레시피 106종이 담겨 있어요. 이제 기본 레시피부터 밥류, 국, 반찬, 샐러드, 간식 굉장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드실 수 있는 정말 알짜배기 레시피만 이렇게 모아서 썼는데 뭔가 지금 염증으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가려우시거나 몸이 너무 무겁거나 뭔가 하여튼 몸의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레시피북을 따라해 보셔서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쾌적한 하루하루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건강식을 잘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에 제 인스타그램과 SNS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